마이크가 켜지는 순간 진실이 시작됩니다. 류현정의 마이크 온.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화요일 류현정의 마이크 온 류현정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가 험지로 귀환하며 보수의 심장 대구에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최근 한 지역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김 전 총리와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상 대결을 펼쳤는데요. 김 전 총리는 최대 34.7%포인트라는 압도적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거물급 여당 후보의 저력을 증명한 김 전 총리. 대구 한 바꿔보입시다 외치는 그의 호소에 민심이 응답하는 걸까요? 컷오프 내용으로 갈 곳을 잃은 보수 민심. 과연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는 철옹성 같던 그 마음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지.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대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류현정의 마이크온 화요일의 이슈 길잡이는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수요일에 나오시는데 이제 네. 화요일로 요일이 바뀌셨어요. 네, 맞습니다. 화요일의 여자가 앞으로 되어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어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서 서 기자도 많이 바빴겠습니다. 현장에 네. 다녀오셨죠? 네, 많이 바빴는데요. 김 전 총리는 어제 오전에는 국회에서 또 오후에는 대구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또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명이라면서 대구 시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는데요. 특히 지역 경제와 관련해서 30년째 GRDP 꼴찌인 대구는 대전환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로부터 확실한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김 전 총리가 당선될 경우에 기존의 보수 정당 출신 시장들과는 좀 다른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분석됩니다. 네, 선물 보따리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대구에서 나름 차별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네, 김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 프리미엄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임기가 4년이나 남아있다라면서 누가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고요. 또 대구 경북 행정통합을 비롯해서 통합신공항 이전, 또 취수원 문제 해결, 또 공공기관 이전, 산업구조 대개편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우리 대구의 수건 사업들인데 제대로 해결되지 못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정부가 좀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어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제가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TBC 대구 방송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대구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김 전 총리가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꺾는 결과가 나왔죠. 네, 저희 영남일보 조사에서도 그랬었는데 이번엔 격차가 더 커졌습니다. 우선 대구시장 접합도에서 김 전 총리는 49.5%로 15.9%로 2위를 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서는 등 압도적인 1위를 했고요. 또 추 의원 뒤를 유영아 의원, 윤재욱 의원, 손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최은석 의원 등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특이점은 이번 조사에서 지지 후보 없음과 잘 모름을 더한 부동층이 20.3%였는데요. 예년의 2배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TBC는 주호영 의원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컷오프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김부겸 전 총리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6명과 1대1 가상 대결에서도 상대를 압도했는데요. 김 전 총리는 추경호 의원, 또 윤재욱 의원, 유영아 의원의 낙승을 거두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또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또 이재만 전 구청장에게는 크게 앞섰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38.7%, 또 더불어민주당 33.2%로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펼쳤습니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지금 상당히 올라왔고 또 부동층이 어디에 움직이냐에 따라서 참 표심이 갈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시장 국민의힘 후보 1차 토론회가 있었어요. 여기서도 아무래도 김 전 총리가 등판하다 보니까 견제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김 전 총리 출마에 대한 생각이 후보별 생각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유영아 의원이 본선에서 김 전 총리와 맞붙을 경우에 필승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고요. 추경호 의원은 민주당의 동진 전략에 따른 차출 성격이 강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또 유 의원은 김 전 총리와 군포에서 두 차례 총선에서 맞붙어 본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언급하면서 대중 친화력과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게 김 전 총리를 평가하면서도 정치 공학적 판단에 따른 측면이 있다라고 견제했습니다. 또 과거 대구에 뿌리를 두겠다고 했었지만 지역을 떠났다가 다시 출마한 만큼 시민들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그 경선 후보를 가리기 위한 토론회인데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견제가 나왔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권영진 전 시장은 권영진 의원이죠. 김부겸을 불러낸 이정현 공관위원장 해임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했고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했어요. 근데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죠. 이제 전남 광주 초대 통합시장 선거에 출마할 거다 이런 예측도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공관위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라면서 지방선거 보궐선거는 별도의 공관위를 구성하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고 장동혁 당대표도 그 점에 공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에서는 지선 관련 업무가 거의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 부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냈고요.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컷오프된 이진숙, 주호영 후보를 포함한 예비후보 전원을 상대로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로 구성되는 공관위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또 아직 마무리되지 못한 경기지사 공천, 또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이런 관련한 업무까지 승계한다는 예정인데 향후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이와 별개로 이 위원장은 국힘의 험지인 정남 광주 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저는 이것으로서 공관위원장 업무를 마치고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 같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다. 참 후보가 없어서요. 네, 그렇긴 한데 이례적이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내일이 4월인데요. 이제 선거가 2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힘 공관위에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여기까지 이슈 길잡이였습니다. 네, 제가 항상 섭외를 할 때 굉장히 공을 들이고 쉽지만은 않은데 오늘 이분을 모시기 위해서도 여러 번 제가 구애를 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시면서 우리 지역 민주당의 큰 어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네, 지역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내신 홍일학 전 의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서 기자하고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두 분도 과거에 뵀었나요? 네, 한번 저는 뵌 적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제가 뭐 많이 연락을 드렸죠. 예. 참 약속을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부시장 지내신 지도 벌써 5년 되셨고, 예, 그렇죠. 네, 계속 북구에 사시는 거죠? 아니요, 지난번 2022년도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뒤에 봉화의 어머니가 95세로 계셔가지고 네. 거기 가서 이제 엄마 모시고 있다가 네. 이따가 이제 2023년 4년 동안에 대구가 참 어렵다는 소리 듣고 왔다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봉화를 왔다 갔다 하셨군요. 예.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요. 네. 안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대선 때도 총괄 선대위장까지 예. 맡으셨어요. 그때도 많이 바쁘셨죠? 그때는 뭐 대구 형편이 많이 어렵고 많은 화소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인터뷰 회의도 하고
많이 사람들을 만났죠. 그럴 때마다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대구가 예. 험지다 보니까 예. 그때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서 정부에 뭔가 러브콜이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들던데 없었어요. 뭐 능력이 없으니까 맨날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면 혹시나 하다 역시나 끝나는 날입니다. 뭐 또 앞으로를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워낙 그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의원님께서 김부겸 전 총리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 소환을 하신 적이 예. 있는데 결국 어제 출마 선언을 예.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행스럽게 출마 선언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로 이제 무대에 제대로 올라섰으니까 대구 시민들이 이제 눈여겨 지켜보겠지요. 이제 얼마나 변했는지 또 이제 그 총리도 하고 이제 장관도 하고 다시 나타났으니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제는 무엇이냐 보다가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관심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하고 네. 김 총리도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의원님께서는 김 전 총리 캠프로 합류하십니까? 캠프가 단단하게 이제 꾸려진 것 같고요. 저는 좀 외곽에서 좀 빈데 부족한데 이런데 좀 치고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 차원에서는 의원님 도움 절실할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외곽에서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의원님께서도 대구시장 출마를 좀 고려를 하셨어요. 워낙 예. 대구가 힘들고 예. 여기 민주당에 용기를 내실 분도 좀 적고 네, 많은 응원이 있었는데 이 김 전 총리의 등판과 별개로 어쨌든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마음이 좀 뭐 복잡하셨겠습니다. 착잡하기보다는 사실 대구가 이 거버넌스가 완전히 파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리더십도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이걸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지금 관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이 김 총리가 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 대구가 이제 그 근육이 다 빠져버려서 이제 힘을 주고 싶어도 힘이 들어가지 않는 정도의 이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관심이 제일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대구 민심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대구 민심이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 김 총리가 뭐 상당히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는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구 민심이 워낙 그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뭐 이렇게 김부겸한테 표주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1대1 구도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 입장이나 김 총리 캠프 측에서는 정말 겸손하게 문제 해결을 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중앙당 차원의 좀 지원도 확실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 중앙당의 지원을 확실히 한다고 약속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있는데요. 사실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약속을 만들고 언급하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믿어주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신뢰로 만들어 끌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금 숙제로 남아 있게 되겠죠. 네, 그 뭐 다른 당 이야기긴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사실 특히 대구가 공천 파장이 상당해요. 뭐 뉴스 계속 접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사퇴까지 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의 자중질환 이게 조금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뭐 물론 지금 보기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아직 리그로 치면은 다른 리그예요. 국힘 리그가 지금 있고 민주당대로 이렇게 따로 있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아직은 크게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크게 주지 않고 있고 국힘당의 저런 자중 질환이 국힘당이 자세히 보면 생존 능력은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해 능력은 대단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정리해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구 시민들이 바라볼 것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리그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압도적인 격차로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발표되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김부겸 이슈에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들이 이슈가 좀 동향이 좀 묻히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장에서 나중에 어떤 판세 뒤집기 작전을 펼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예를 들면 지금 후보를 옹립할 거 아닙니까? 뭐 누가 되든지 하고 난 뒤에 다시 이진숙 주호영하고 또 단일화를 만들어내든지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복잡한 과정을 겪어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의원님도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지금은 이제 2명 뽑는 그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경호, 유영하로 네.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손익을 따지겠죠. 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유영하를 시킬 것이고 네. 무난하게 가겠다고 생각하면 추경호를 시킬 것이고 이제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니 페이스북에 쓰신 바로는 그 최은석 의원이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안 겪어본 스타일 인물이다. 예. 좀 최은석 의원은 경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뉘앙스가 있던데. 사실 최은석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여의도 갔을 때도 최은석을 주목하라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본인도 사실은 대기업 CEO 출신으로서의 언어들이 좀 기존 정치인들보다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강하다기보다는 다르게 접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의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워낙 그 여론이 그 조사에서의 그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네. 그게 성립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되게 강력한 견제구로 보지만 당내 경선을 뚫고 오지 못할 그렇죠. 거다. 제 개인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또 제가 요새 의원님 페이스북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주호영 의원 출마해야 된다 이런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지금 저는 주호영 의원이 출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당선과 뭐 그 유무를 떠나서 대구를 이제까지 6선대 정도의 고민을 했다면 출마해서 대구 문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펼치고 대구 시민들한테 선택권을 넓혀줄 수 있도록 자기가 좀 결심을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자기한테 그런 구조가 칼날을 들이대는 구조를 자기 스스로 극복해내야지 자꾸 그 중앙으로부터 이거 해라 저거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또 김부겸에 대한 자기의 이겼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잖아요. 한번 다시 붙어서 네. 대구 시민들로 하여금 대구를 또 깨울 수 있고 대구 발전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 의원이 지금 가처분을 냈는데 예. 이게 기각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그 출마하기를 해야 된다고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국힘당을 바라보면 국힘당이 가지고 있는 보수로서의 역할은 이제 거의 무너진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수 재건을 해야 된다는 것은 또 주의원 정도 되는 의원 입장에서는 자기 책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개인의 이제 승패를 떠나서 예. 대구를 위한 선의의 그렇죠.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대구 시민들한테도 좋은 그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선택이 넓어졌을 때 어떻게 진행되고 미래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비전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대구 시민들에게 고민의 기회를 좀 주고 싶다 예.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사실 뭐 대구시장은 지금 조금 김 전 총리가 높게 나오는데 기초단체장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기초단체장들 중에서도 몇 군데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30% 이상
나오는 네.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예를 든다면 수성구라든가 북구라든가 달서구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김 총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단합을 해서 싸우면 한번 승상. 좋은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수성구, 북구, 달서구 예, 이렇게군요. 네, 그리고 민주당 대구시당 공천 관련해서도 좀 쓴소리를 하셨어요. 좀 실망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민주당이 지금보다 TK에서 좀 지지를 많이 받으려면 어떤 점들을 그러니까 민주당 대구시당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싸워야 되겠다는 결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이 있고 싸워도 되겠나 하는 이 좀 뭐라 그럽니까 좀 이 싸움을 할 자세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특히 이번에 시의원 후보들이 많이 적습니다. 아직 30석 정도 되는데 지금 10명이 채 안 되는 후보들이 있거든요. 빨리 네. 30석을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과제입니다. 시의원 후보가 없는 시장 선거에 우리가 조직력으로나 어떤 단계가 되면 그 싸움의 그 힘이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역부족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공개 모집하던데 아직 많이 없죠, 서 기자. 네, 말씀하셨다시피 10석 또 안 채워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선뜻 이 험지에서 나서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나서 봐야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예가 있는 게 2018년도에 우리가 5명을 비례 1명 포함해서 5명을 배출한 적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 같은 기회에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를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고 전 때에 좀 네. 민주당 의원들이 기초에도 광역 의회도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김 전 총리가 같이 등판하니까 뭐 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얼마 전부터 최근부터 이제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김 전 총리와의 사진을 홍보물에 많이 게시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은 대구시장 시절 그 권영진 대구시장 시절에 부시장 지내셨는데 사실 저희 이때 굉장히 놀랐어요. 네, 협치였잖아요. 여야 협치. 네, 다른 당의 이제 의원까지 지내신 분을 부시장으로 모신다. 뭐 권영진 시장으로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협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모르겠습니다. 누가 뭐 시장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권 시장의 요구를 받아들였던 이유가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의 심각성을 사실 다시 생각해봐도 지금 두려울 정도입니다. 동대구역 왔다 갔다 그럴 때 객차에 저 혼자 타고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밤 11시에 막 차 타고 동대구에 내릴 때 아무도 없는 그 지주군 듯한 그 침묵, 좀 고요함, 이거는 저 가슴을 그냥 짓누르는 듯했던 그런 기억들인데 그때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했던 그 다음에 제가 했던 역할들도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지금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뭐 김 전 총리가 돼도 이 보수 지역 특성상 어쨌든 보수 이 정당에서의 부시장이 김 총리가 예를 들어서 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는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제 마음이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시장을 지내보셨으니까요. 경제부시장을 지내셨잖아요. 대구 경제가 아주 위기입니다. 뭐 GRDP 꼴찌 이런 얘기 워낙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다음 시장이 경제 살리기 위해서 뭘 해야 할까요? 근데 지금 경제 문제에 들어오면은 지금 뭘 하겠다, 대기업이 와야 되겠다, 뭘 공항을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보다가는 지금 대구의 경제 자체를 진단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아요. 지금 성무소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와해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진단하는 게 먼저고, 지금 정확하게 보면 대학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대학이 잠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료들이 손을 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정치는 아다시피 길을 잃어서 방황하고 있고, 더군다나 언론들도 눈을 감고 있어요. 지금 대국 언론들은 다 눈 감고 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대구의 미래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대구를, 그래서 대학을 깨우고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시장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방향을 짚고 순서를 정하고 거기에서 설계를 해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차근차근 우리 역할을 찾아 나가야 되지, 지금 그것 없이 그냥 뭔가 가져오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 90년대 후반 초반 김대중 정부 때 밀라노 프로젝트 돈 얼마나 많이 가져왔습니까? 네. 쓰지를 못해요. 어떻게 쓸 줄 몰랐으니까. 그 지금 쓸 줄 아는 방법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계획 세울 수 있는 능력들이 돼야 돼요. 지금 수성 알파 시대에 AX 사업으로 5,500 가져가서 선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 돈을 다 쓸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량을 빨리 키워야 돼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를 많이 고민하고 네, 방법을 찾아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런 큰 돈을 매니징할 수 있는 파워들도 키워야 되는데, 그것 없이 돈만 가져온다고 일이 해결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게 아마 시장이 지금 없고 또 전임 시장, 홍준표 시장 때 뭐 이런 부분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 그렇죠. 홍 시장 있을 때는 사실은 저는 대구가 그점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거버넌스가 그나마 있었거든요. 뭐 일당 독재 속에서라도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파괴해 버렸고, 또 분야별로 리더십이 그런 대로 존재해서 서로 간에 대화하고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혁신의 어떤 역량들을 조금이라도 키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홍 시장이 그 혁신의 역량을 제로로 만들었을 정도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근육이 완전히 풀려서 아무리 힘을 들이고 일어서려고 해도 지금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의 대구 경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짧게 의원님. 예. 의원님의 향후 정치적 목표는 어떻게 되세요? 정치적인 목표는 없고요. 지금 뭐 제가 정치 활동을 계속 해왔는데 대구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정치 운동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정치 그러니까 운동. 대구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조금 바꾸고 전환하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도 새롭게 설계하고, 실제적으로 이 모든 게 우리가 뭐 가져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기른 역량들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좀 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대구에 대한 애정으로 대구를 좀 이끌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류현정의 마이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유튜브에서 못다한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는 이제 오프했고 유튜브 온 했습니다. 영남일보 서민지 기자, 홍일학 전 의원님 계속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뭐 말씀 잘 하시던데요. 하여튼 힘들게 모셨어요. 방송도 잘 출연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지금 지난 한 열흘 동안에는 서울 SBS, JTBC 뭐 시선 집중 MBC에서 나와 달라고 계속 했는데 계속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한 달 전이나 한 보름 전에 약속을 해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렇게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의원님이랑 인연이 깊은 게 의원 하실 때 제가 늘 뵈면 말씀드리는데 투표하실 때 제가 투표 현장에 있었다. 네, 그래서 의원님 뵌 지도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요즘 그래도 좀 오늘 뵈니까는 마음은 좀 편해 보이시는데 어떠세요? 뭐 근황은? 그렇죠. 지금 뭐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김 총리가 이제 왔으니까 처음에 제가 어떻게 대구에 이제 내려올 때 어떻게 올 거냐, 어떤 모습으로 올 거냐 하는 관심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성이 뭐냐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그렇게 관심을 쓰다 이제 어제 와서 이제 또 기자회견도 하고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행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 좀 구체적이고 설계가 있는 모습으로 이제 대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신뢰가 생기지 않겠나. 대구 시민들이 이제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하도 많이 쏘가가지고. 그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상처도 많이 받고. 김부겸 전 총리 일성에 어떻게 만족을 하셨습니까? 우선은 뭐 그런 정도는 얘기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입장이지만 혹시 듣기에 따라서는 이제 대구 시민들을 이제 조금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나무래는 듯한 느낌이 약간 있어서 걱정이 조금 되기는 되는데 사실은 대구 시민들도 체념하고 분노하고 좀 그런 뭐 상처들이 깊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낙인이 무섭단 말입니다. 이걸 위로하고 같이 동병상련으로 이런 우리의 지금 경제적 현실이나 우리 대구가 가지고 있는 역할, 지금 대구의 역할이 없어요. 다른 도시는 뭐 해양 수도니 문화 수도니 뭐 행정 수도니 이름 붙일 수 있지만 대구는 무슨 도시야? 뭐 지금 그 옛날에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대구가 그런 역할이 없고 위상도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대구시 포지셔닝, 위치 이걸 지금 정확하게 찾아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도 하죠. 남북 경부 라인에서의 대구의 역할이 부산이 이미 다 먹어가 차지할 수 있겠나. 그래서 우리는 동서로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도 그런 있는데. 고민이 좀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겠네요. 그 김 전 총리하고 직접 소통은 안 하고 계세요? 김 총리도 그런 고민을 하겠죠. 아직 뭐 바빠서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안 했는데. 두 분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조금 더 뭐 건전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하여튼 의원님의 아까 제가 정치적 목표를 여쭤봤는데 뭐 하여튼 좀 고민을 안 하셨어요? 지방선거도 있고 뭐 다른 역할을 내가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역할을 꼭 찾아야 되나요? 근데 대구를 위해서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면 하고 또 시민들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각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계속 같이 모여왔던 분들이 있어서 행정에서 사실은 지금 행정이 실종되고 없잖아요. 정치도 지금 존재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과정 속을 우리가 그 시민들이 어떻게 제대로 그걸 찾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의원님 듭니다. 유튜브 방송이라서 지금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보궐선거가 생길 것 같은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혹시 의원님께서 출마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에 여쭤본 건데. 그런 질문들이 좀 있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또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후배들도 있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요. 그러세요? 아닌데 페이스북을 봤을 때는 아주 이렇게 등판을 곧 하실 것 같은. 대구 민주당에서 워낙에 또 존재감이 또 이제 크신 인물이시다 보니 그런 요청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조만간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당 일에 직접 관여하시고 의견 주시고 하지 않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죠? 캠프 말입니까?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대구시당은 사실은 그간에 김부겸 불러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저한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뭐 이게 서운하시게 있으면 좀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서운하기보다는
대구시당 입장에서는 제가 중간에 그만둔 이유도 이제 대구시당하고 이제 그 지역위원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김부겸을 목 놓아 부르니까 제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그만두고 김부겸 보고 오라고 얘기했고 김부겸이 오든가 안 오든가 빨리 결정하라고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이제 계속 가다가 이제 오게 됐으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에 어쨌든 출마를 그렇게 고민하시다가 결국에 안 하시게 됐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출마 선언하기 전에 일찍이 이제 의원님께서는 안 하겠다 하신 게 뭐 알고 계셨어요? 출마할 줄?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시간을 끄니까 뭐 고려를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걸 고려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일찍 판단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렇게 압박성 네. 입장을 했던 것도 사실 하여튼 제 있었죠. 생각엔 조만간 방송 보시는 우리 민주당 대구시당 분들이 사과와 이 도움을 요청할 것 같은데 들어주실 거죠? 아니, 사과도 할 게 없고요. 뭐 저는 이번에 김부겸 당선을 되기 위한 역할은 제가 해야 되는데 직접 뭐 캠프에 들어가서 어떻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보수라든가 뭐 이쪽에 있으신 분들을 좀 설득하고 이렇게 끌어내는 방식으로 제가 네.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보수 측 인사들을 많이 만나왔거든요. 그쵸. 사실은. 양측을 좀 고루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 보수 진영,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에서도 꽤나 변화가 있을 것 같죠 이번에. 그쪽에서도 실망을 지금 국힘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대구판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이진숙 때문이 아닌가요? 그래서 김부겸이 반응했고 이진숙은 갔고 김부겸은 왔고 뭐 이런 네. 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구에 대한 그 보수 본거지를 이렇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격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저께 어디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끄러울수록 정청래는 이득이고 김부겸은 손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대구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면 보수가 결집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그 대신에 이제 옛날에는 이제 그 과거에는 이 대구 경북이 자기들이 그냥 온전히 먹는 데였잖아요. 네. 여기를 본거지로 해서 부울경이나 뭐 강원도라든가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놀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 본거지가 뺏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막 온 집중을 지금 국힘당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부울경이나 다른 데가 좀 느긋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그쪽이 오히려 TK의 대격전으로 인해서 그쪽이 오히려 덕을 보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게 국민의힘 공천이 거의 4월 말 뭐 잘하면 5월까지 후보가 결정이 안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어디로 갈지 이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네요. 근데 이제 그건 한 달 정도만 남아 있어도 뭐 크게 그게 큰 변화는 직결할 수 있다. 예, 그 사람 그분들은 굉장히 아주 잘합니다. 그런 걸 극복을. 네, 예, 아주 얼굴 확 바꾸는 데는 아주 보수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절대 진보나 이런 우리 쪽에는 팔이 2개지 않습니까? 저분들은 팔이 10개쯤 됩니다. 안 보이지만. 네, 또 막상 이제 위기 상황에 오면 어떻게 결집할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원님 마지막으로 힘들게 나오셨는데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대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라든가 자부심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설계도 스스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가슴은 많이 아프실 거예요. 뭐 사실 이제까지 이 국힘당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민주당 측으로부터는 소외당하고 뭐 하여튼 이런 그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나타내지 않고 했던 것이 대구 민심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한번 자세히 보시고 한번 버리장머리를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뼈 아픈 얘기가 요새 대구 시민들을 향해서 많이 있는데요. 대구 시민들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를 포함해서. 네, 오늘 유튜브 이야기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의원님 한번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